한양의 저작거리는 늘 북적이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이면 주막에는 술 한 잔을 기울이며 하루의 피로를 푸는 이들이 모여들었죠. 주모는 분주한 손길로 술잔을 채우고 따끈한 안주를 내놓느라 바삐 움직였습니다. 그 주막의 부엌 뒤편 쪽 아무도 없는 자리에 늘 조용히 앉아 술잔을 기울이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저작거리에서 대장간을 하고 있는 대장간 김씨였습니다. 나이가 30이 넘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노총각이었죠. 그날도 대장간 김씨는 주막에서 혼자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주모가 다가와 한마디 건넸죠. 오늘도 혼자이시오, 대장간 총각? 혼자가 아니면 누가 술을 함께 하겠소. 그래도 술이야 함께 마셔야 제맛이지요. 늘 혼자 마시니 안쓰럽기도 하고요. 대장간 김씨는 피식 웃으며 술잔을 비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막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한 여인이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단정하지만 특별할 것 없는 옷차림이었고 저작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여인이었죠. 그녀는 저작거리의 포목점에서 옷감을 파는 일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낮에는 손님을 맞이하며 싹싹한 태도로 일했지만 저녁이 되면 남몰래 이곳 주막을 찾곤 했죠. 주막은 원래 사내들이 모여 술을 마시는 곳이라 여인들이 쉽게 발을 들이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주막의 주모와 친분이 있어 남몰래 들러 술을 마시곤 했습니다. 언니, 한 잔 주세요. 그녀는 주모에게 말하며 부엌을 지나 뒤편의 평상으로 향했습니다. 평상에 웬 사내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흠칫 놀라고는 이내 아무렇지도 않은 듯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여인이 혼자 주막을 찾는 일은 흔치 않았지만 주모는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며 술상을 내어주었습니다. 오늘은 좀 늦었구먼.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그냥 별일은 아니고. 여인은 말끝을 흐리며 부엌을 통해 마당 쪽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주막 안에는 여느 때처럼 사내들이 모여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고 그녀가 들어오는 걸 눈여겨본 사람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혹여 아는 사람이라도 있을까 싶어 서둘러 부엌 뒤편으로 발걸음을 옮겼던 것이었죠. 주모는 익숙한 듯 그녀가 앉은 곳으로 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도 이 구석에서 몰래 마실 참이야? 어쩌겠어요. 내가 여기 있는 걸 누가 알면 안 되니까. 주모는 한숨을 내쉬면서도 더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러 번 보아온 일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조용히 술잔을 들고 한 모금 넘겼죠.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술이 뜨겁게 퍼지자 그제야 숨이 조금 트이는 듯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대장간 김씨는 흥미로운 듯 그녀를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몇 번인가 저작거리를 오가며 그녀를 본 적이 있었죠. 낮에는 포목점에서 부지런히 옷감을 접고 손님을 상대하던 여인이었는데 밤에는 이렇게 남들 눈을 피해 술을 마시고 있다니 조금 의외였습니다. 부인이 어찌 이 밤중에 주막까지 오셨소? 대장간 김씨가 조용히 말을 걸자 그녀는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얼굴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죠. 부인이라뇨. 그냥 저작거리에서 일하는 김천댁이라고 합니다. 하면 저작거리에서 일하는 김천댁이 남몰래 술을 마시는 연유를 물어도 되겠소? 여인이라고 술을 못하란 법이 있나요? 게다가 술이란 게 남몰래 마셔야 더 맛있잖아요. 대장간 김씨는 그녀를 흥미롭게 바라보았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여인이지만 그녀가 이렇게 조심스레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어쩐지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는 것이 대장간 김씨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지친 사람의 손이었죠. 그러는 그쪽은 어찌 이리 늦은 밤까지 홀로 술을 드시는 거요? 나야 늘 그렇지요. 낮에 일하고 지치니 밥 대신 이렇게 술을 마시는 것이지요. 대장간 김씨는 무심하게 대답하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김천댁도 더는 묻지 않고 조용히 술을 마셨죠. 시간이 지나면서 술 기운이 조금씩 올라오자 김천댁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하,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요. 무슨 일이요? 아침부터 포목점 주인이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지 손님이 주문한 옷감을 잘못 잘라놓고도 그걸 모르고 있다가 다 만들어 놓고서야 실수를 알았지 뭐예요. 거기다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는 겁니다. 내가 옆에서 제대로 확인했어야 한다나요? 대장간 김씨는 그녀의 말에 피식 웃으며 술을 한 모금 넘겼습니다. 포목점 주인이 잘못한 거를
왜 애먼 사람한테 성질이랍니까? 그러게요. 그런데도 저한테 뭐라고 하니 화가 나서요. 아침부터 바쁘게 일했는데 그래서 화가 나서 술을 마시러 오셨단 말이요. 그렇다기보다 그냥 답답해서요.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고 마땅히 털어놓을 데도 없고 집에 가서 서방이란 인간한테 하소연하면 괜시리 화만 낼 게 뻔하고요. 이렇게라도 술 한 잔 마시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김천댁은 한숨을 쉬며 술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대장간 김 씨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죠.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것이요. 혼자 답답한 마음을 삼키고 결국에는 술 한 잔에 위로받을 수밖에 없는 게 대장간 총각도 그래서 늘 이렇게 혼자 술을 드시는 거예요? 혼자 마시는 게 편합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의식하며 술을 마시던 대장간 김 씨가 자신의 술병과 술잔을 들고 김천댁의 술상으로 걸어왔습니다. 괜찮다면 오늘은 같이 마시는 건 어떻겠소? 혼자 마시니 쓸쓸해서 말이요. 김천댁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늘 처음 본 사내와 합석한다는 것이 머리로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였으나 가슴 한구석에선 묘한 배덕감이 차올랐습니다. 게다가 잠깐 동안의 대화이긴 했지만 대장간 김 씨는 왠지 모를 매력이 있는 사내 같았습니다. 김천댁은 머뭇거리며 자리를 조금 비켜주었습니다. 대장간 김 씨는 환하게 웃으며 그녀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한 술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게 되었죠. 이렇게 부인과 술을 함께하니 술맛이 더 좋아지는 것 같소. 대장간 김 씨의 말에 김천댁은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은 말없이 술잔을 기울였죠. 대장간 김 씨는 술을 따라줄 때 우연을 가장해 김천댁의 손등을 스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김천댁은 피식하며 웃었습니다. 대장간 총각, 손이 참 불량하시네요. 김천댁은 어느새 볼이 발그레해져 있었죠. 술 기운이 조금 올라온 덕에 얼굴에 짙게 깔려있던 답답함도 조금은 풀린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대장간 김 씨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았죠. 부드러운 눈매와 묵직하고 높게 선 코까지. 사내들은 코가 크면 그것도 크다고 하던데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생각을. 그녀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이미 집에 있는 늙은 서방과의 비교가 시작되고 있었죠. 매일 아침 구박만 하고 포목점에서 피곤해 지쳐 돌아오면 짜증만 내는 서방놈. 그에 비해 대장간 김 씨는 젊고 그녀에게 친절했으며 무엇보다 자신을 여인으로 대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내에게 안겨본다면 어떨까? 문득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자 김천댁은 당황해 술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조심하시오. 대장간 김 씨가 재빨리 손을 뻗어 그녀의 술잔을 붙잡았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손이 겹쳐지며 김천댁은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녀는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하고 나니 속이 좀 시원하네요. 말만 시원한가요? 다른 곳도 답답한 게 있으면 내가 시원하게 뚫어드리리다. 어떻소? 대장간 김 씨의 대담한 질문에 김천댁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 대장간 총각. 무슨 말씀을? 농담이 지나치십니다. 아, 미안하오. 농담이요, 농담. 하하하. 대장간 김 씨는 웃으며 손을 떼고 술잔을 들었습니다. 총각도 참. 제가 어찌 그런 말에 대답을 하겠어요? 김천댁은 볼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렇게 둘이 마시는 것도 나쁘지 않군요. 대장간 김 씨는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를 옮겨 김천댁 곁으로 다가앉았죠. 그의 엉덩이가 김천댁의 풍만한 엉덩이에 닿았습니다. 미묘한 온기가 두 몸 사이에서 피어올랐죠. 아이고, 총각. 사람들이 보면 어쩌려고. 김천댁은 말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몸은 살짝 대장간 김 씨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몸이 가까워지자 대장간 김 씨의 숨결이 그녀의 귓가를 간지렸습니다. 여기선 아무도 우리를 보지 못하오. 게다가 주모도 마당에서 손님들과 수다를 떠는 것 같으니. 대장간 김 씨의 말에 김천댁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 서방은 매일 저를 구박하기만 해요. 제가 피곤해 지쳐 돌아와도 짜증만 내죠. 김천댁은 문득 고백하듯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 남편을 두셨다니 안타깝소. 부인같이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인을 어찌 그리 대할 수 있단 말이오.
총각은 친절하시네요. 젊고, 그리고 그때 대장간 김 씨의 손이 슬그머니 김천댁의 손을 덮었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손을 통해 전해지는 듯했죠. 아이 참, 총각. 그녀의 입술이 작게 떨렸습니다. 대장간 김 씨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그 안에서 같은 욕망을 발견했죠. 그 순간 갑자기 주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맛있는 안주를 가져다 줄게요. 맛 좀 한번 봐봐요. 어떤지. 주모가 들어오는 소리에 깜짝 놀란 두 사람은 서로 몸을 황급히 떼어 앉았습니다. 김천댁은 화들짝 놀라 손을 뗐고 대장간 김 씨도 당황한 듯 헛기침을 했죠. 어머, 벌써 이렇게 늦었네요. 갑자기 정신이 돌아온 김천댁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몸을 일으켰죠.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집에 가면 또 한 소리 듣겠네요. 대장간 김 씨는 아쉬운 듯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억지로 붙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난 내일도 이곳 주막에 들를 건데 내일도 오시겠소? 대장간 김 씨의 목소리는 낮고 간절했습니다. 김천댁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주막을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 김천댁은 매일 주막을 찾았습니다. 요즘은 자주 오시는군요. 혹시 술 맛이 좋아서 그러신가요? 대장간 김 씨가 장난스레 물었습니다. 대장간 김 씨는 슬쩍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그녀의 입술이 술잔에 닿을 때마다 그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술맛도 술맛이지만 여기가 편해서요. 편하다니 집이 있는 분이 주막이 편하다 하면 되겠소. 김천댁은 조용히 술잔을 비웠습니다. 이미 몇 잔을 비운 터라 몸이 조금씩 달아오르고 있었죠. 대장간 김 씨도 어느새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술 기운이 더욱 짙어지는 듯했죠. 이곳이 아니면 맘 편히 쉴 곳이 없습니다. 술 때문인지 혹은 다른 이유에서인지 그녀의 눈빛이 조금 흔들리고 있었죠. 집에서 불편한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대장간 김 씨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김천댁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방놈이란 인간이 날이 갈수록 짜증만 부려요. 제가 포목점에서 종일 일하고 돌아와도 구박만 하고요. 그런 분을 만나셨다니 안타깝습니다. 대장간 김 씨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서방이란 인간이 나이가 많아서인지 제 마음을 전혀 이해해주지 못하니 원. 김천댁은 술잔을 다시 비웠습니다. 날마다 몸이 아프다고만 하고 밤일을 해본 지가 언제인지도 모르겠네요. 그녀는 아차 싶어 말을 멈추고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장간 김 씨는 빙그레 웃으며 그녀의 잔에 술을 따라주었습니다. 부인의 손이 참 곱습니다. 대장간 김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김천댁은 놀라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고, 총각도. 이렇게 거친 손을 곱다고 하다니요. 진심입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손이라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지요. 김천댁은 대장간 김 씨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들어보는 칭찬인지. 그녀는 자신의 마음이 어느새 대장간 김 씨에게로 기울어져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늦은 밤이 되어서야 두 사람은 주막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머, 벌써 이렇게 늦었네요. 김천댁은 달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집에 가면 서방이 또 잔소리를 하겠네요. 집까지 바래다 드리지요. 대장간 김 씨가 자연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혼자 가도 됩니다. 이 밤에 혼자 가는 부인을 그냥 보낼 수는 없지요. 대장간 김 씨는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천댁은 걸음을 내디디며 가만히 대장간 김 씨를 곁눈질했습니다. 술기운이 올라와 그런지 그의 넓은 어깨와 긴 손가락이 괜히 눈에 밟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획 돌려버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더 붉어졌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남편분과는 어떻게 만나셨소? 김천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집이 어려워서 동네 노총각에게 팔리듯 시집을 왔지요. 제가 18이었을 때. 행복하시오? 대장간 김 씨의 물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김천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인간이 점점 나이가 들어 몸도 약해지고
성격도 까다로워졌습니다. 이제는 그녀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저런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을까요? 대장간 김 씨는 탄식했습니다. 술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위로를 받을 수는 없을까요? 갑자기 김천댁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대장간 김 씨는 깜짝 놀라 그녀를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김천댁의 말에 대장간 김 씨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는 목을 크게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혹시 부인의 따뜻한 손이라도 한번 잡아본다면 그것도 위로가 될 수 있겠소? 김천댁은 그 말을 듣자 걸음을 멈추고 대장간 김 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더니 장난스러운 눈웃음을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어머, 대장간 총각은 내 손을 잡고 싶으신 겁니까? 그저 손만 말이지요? 대장간 김 씨는 그녀의 말에 목구멍이 바짝 말랐습니다. 술도 마셨고 밤바람도 차니 부인의 손이 따뜻하다면 한 번쯤 의지해 볼 만하지 않겠소? 그러면 대장간 총각, 술에 취해 휘청거리는 걸 핑계 삼아 제 손을 잡으실 참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도 만져보고 싶으신가요? 김천댁의 발랄한 목소리에 대장간 김 씨는 그만 발걸음이 엉켜 휘청거렸습니다.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죠. 그녀의 대담한 말에 그는 간신히 숨을 골랐습니다. 다른 것이라. 그는 상상만으로도 온몸에 열기가 번졌습니다. 이런, 조심하셔야죠. 넘어지시면 제가 어떻게 부축해드려야 할지. 김천댁이 재빨리 다가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부드러운 가슴이 그의 팔에 닿았고 대장간 김 씨는 그만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체온이 그대로 전해져 오고 은은한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대장간 김 씨는 어색하게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술이 아니라 부인이 더 취하게 만드는구려. 대장간 김 씨는 가볍게 웃으며 걸음을 다시 옮겼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혼란스러웠습니다. 가뜩이나 취한 데다 그녀의 향기와 감촉이 뇌리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어머나, 제 손이 그리도 술맛보다 좋단 말씀이세요? 다른 것보다도요? 다른 것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이고, 총각도 참. 김천댁은 피식 웃으며 손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그럼 어쩌죠? 제 손이 따뜻한지 아닌지는 총각이 직접 확인해 봐야 할 텐데. 아니면 제 다른 곳이 더 따뜻한지도 궁금하신가? 김천댁의 대담한 물음에 대장간 김 씨는 그만 발을 헛디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몸이 앞으로 쓰러지자 김천댁은 놀라서 그를 붙잡으려 했고 두 사람은 함께 길가의 풀밭으로 나뒹굴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김천댁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대장간 김 씨는 그제야 자신이 김천댁 위에 덮치듯 엎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푹신한 몸이 그의 아래에서 느껴졌고 그들의 얼굴은 불과 몇치 거리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숨결이 자신의 뺨에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입술이 너무 가까워 그대로 입맞춤을 해도 될 것 같았지만 그는 간신히 이성을 붙잡았습니다. 이런, 죄송합니다. 대장간 김 씨는 허둥지둥 일어나려 했지만 그만 손이 미끄러져 다시 그녀 위로 엎어졌습니다. 아이고, 총각. 이렇게 급하면 어떡해요? 김천댁은 놀랍게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밤에 저희 손을 확인한다더니만 이제는 온몸으로 확인하는 건가요? 대장간 김 씨는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니, 그게 그러려던 것이 아니라. 글쎄요, 대장간 총각이 얼마나 인내심이 있는지에 달려있겠지요. 김천댁은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참으실 수 있을지. 대장간 김 씨는 그녀의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그토록 가까이 있으니 그는 참을 수 없는 욕망을 느꼈습니다. 그대로 덮치고 싶었지만 그는 간신히 이성을 붙잡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러다 밤이 다 가겠군요. 김천댁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가 일어나 옷자락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며 대장간 김 씨는 목구멍이 바짝 말랐습니다. 김천댁은 눈웃음을 지으며 앞서 걸었습니다. 김천댁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었지만 대장간 김 씨의 뜨거운 시선이 자신에게 머물러 있음을 느꼈죠. 김천댁은 괜히 손끝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내 손이 그리 따뜻할까? 그녀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포목점에서 일하며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지만 그래도 여인의 손이었습니다. 대장간 김 씨의 손에 닿는다면 어떤 느낌일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한편 자신의 남편을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늙고 병든 서방은 이제 그녀를 여인으로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기침만 하며 등을 돌린 채 잠드는 서방을 보면서 그녀는 자신의 젊음이 헛되이 흘러가는 것 같아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이 대장간 김 씨는 달랐습니다. 그의 눈빛만으로도 그녀는 여자로서의 설렘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내에게 안겨본다면 그녀는 그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손과 손이 닿을 듯 말 듯 가까워지는 순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움직임조차도 대장간 김 씨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부인, 저를 피하시는 것입니까? 대장간 김 씨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저 조심스러울 뿐이에요. 김천댁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조심스럽다니요? 아까는 그리 대담하셨는데. 어머, 제가 언제요? 전 그저 대장간 김 씨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죠. 그리고는 김천댁의 앞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는 가운데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부인, 정말로 손을 한번 잡아봐도 괜찮겠소? 김천댁은 깜짝 놀랐습니다. 장난스럽게 주고받던 말이 갑자기 진지해진 것입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한 번만 잡아보세요. 대장간 김 씨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 정말 따뜻하군요. 대장간 김 씨는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그런가요? 대장간 총각 손도 따뜻하네요. 김천댁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손이 서로를 감싸며 대장간 김 씨는 자신의 손가락으로 그녀의 손등을 살짝 문질렀습니다. 그 부드러운 감촉에 그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손을 놓아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김천댁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대장간 김 씨는 아쉬운 듯 그녀의 손을 놓았습니다. 부인의 손길이 이리 따뜻할 줄은 몰랐소. 그는 그녀의 손을 놓았지만 그 감촉은 여전히 자신의 손바닥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그녀의 온기가 자신의 몸속으로 스며든 것 같았죠. 그럼 총각, 이제 다른 것도 확인해보고 싶으신가요? 김천댁이 장난스레 물었습니다. 대장간 김 씨는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다른 것이라니요? 아이고, 총각도. 제 마음이요. 제 마음도 따뜻한지 확인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마음이라. 대장간 김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약간의 실망감도 있었습니다. 물론이지요. 부인의 마음이 어떤지 꼭 알고 싶소. 그럼 내일 혹시 해걸음 무렵 대장간 총각의 집에서 볼 수 있을까요? 대장간 김 씨는 그녀의 말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집을 찾겠다니 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내일 해걸음에 제 집에서 꼭 기다리겠소. 동원 뒤편 소나무 아래에 있는 집이요. 김천댁의 말에 대장간 김 씨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그의 눈은 기대감으로 빛났고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그들 사이의 거리는 조금 더 가까워져 있었고 가끔 팔이 스치기도 했습니다. 대장간 김 씨는 용기 내어 김천댁의 손을 다시 한번 잡았습니다. 김천댁은 말없이 대장간 김 씨의 손에 깍지를 끼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말없이 별들 아래를 걸었습니다. 김천댁은 자신의 집이 보이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제 여기서 헤어져야겠네요. 정말 아쉽소. 대장간 김 씨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내일 해걸음에 꼭 찾아갈게요. 김천댁은 마지막으로 대장간 김 씨의 손을 꼭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자신의 집으로 향했고 대장간 김 씨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 빨리 왔으면. 그는 중얼거리며 돌아섰습니다. 집 마당으로 들어온 김천댁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도 그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있는 몸으로 다른 남자의 집을 찾아가겠다고 약속한 것.
그러나 그녀의 마음에는 후회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내일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다음 날 김천댁은 아침부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남편 곁에서 아침 식사를 마련하는 내내 그녀의 머릿속에는 대장간 김 씨와의 만남이 맴돌았죠. 아침 일찍 김천댁은 서방님의 밥상을 차려놓았습니다. 남편은 무심한 듯 밥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오늘도 포목점에 가시오? 네, 오늘은 새 비단이 들어온다고 하니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이 늦게 끝날 것 같아요. 김천댁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김천댁은 자신의 밥그릇을 정리하고 나서 포목점에 입고 갈 옷을 꺼내 입었죠. 다녀오겠습니다. 김천댁이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김천댁은 집을 나서며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하게 옷 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포목점에 일찍 도착한 김천댁은 하루 종일 일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비단을 자르다가도 손이 멈추고 손님과 말을 나누다가도 생각이 다른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김천댁, 오늘 어디 아프냐? 포목점 주인이 짜증을 내며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저 조금 피곤할 뿐입니다. 그럼 오늘은 일찍 돌아가 쉬거라. 내일 다시 오면 되니. 김천댁은 놀랐지만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감사하다는 말을 건네고 서둘러 포목점을 나섰습니다. 하늘을 보니 아직 해가 한참 높이 떠 있었습니다. 해걸음 무렵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조금 일찍 가면 어떨까?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발길을 대장간 김 씨의 집이 있는 동원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다리가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그녀는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죠. 동원 뒤편에 도착하자 그녀는 소나무 아래 자리한 작은 집을 발견했습니다. 문 앞에 서서 그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다 마음을 바꿔 돌아서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친 거야. 그때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부인? 대장간 김 씨의 놀란 목소리에 김천댁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 제가 너무 일찍 왔나 봅니다. 김천댁은 당황의 말을 더듬었습니다. 대장간 김 씨는 너무 놀란 나머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죠. 그러다 이내 환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요. 전 지금 나가려던 참이었소. 사실 포목점에 가서 부인을 만나볼까 했소. 혹시 마음이 변하셨을까 염려돼요. 그의 말에 김천댁은 얼굴을 붉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들어오시겠소? 대장간 김 씨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김천댁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방 안으로 들어섰죠. 방 안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간단한 집기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창가에는 작은 술병과 잔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앉으시오, 부인. 대장간 김 씨는 깔끔하게 정돈된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이르긴 하지만 술 한잔 하시겠소? 그가 물었습니다. 네, 조금만요. 대장간 김 씨는 술을 따라주었습니다. 그의 손이 술병을 잡을 때 굵은 손가락과 단단한 손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장간에서 쇠를 다루는 손이었지만 술잔을 다루는 모습은 섬세하고 우아했죠. 어제의 약속을 지키러 오셨군요. 대장간 김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사실 올바른 선택인지 모르겠어요. 김천댁이 술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우리는 그저 이야기를 나누는 것뿐이오. 부인이 원치 않는 일은 없을 것이오. 그의 말에 김천댁은 조금 안심했죠. 그녀는 용기를 내어 술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술의 화끈한 감각이 그녀의 긴장을 조금씩 풀어주었습니다. 부인은 포목점에서 일하신 지 오래되셨소? 대장간 김 씨가 물었습니다. 네, 벌써 3년이 넘었어요. 서방님이 병을 앓기 시작하면서부터요. 부인의 서방은 어떤 분이시오? 김천댁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다정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같은 집에 사는 타인 같아요. 나이 차이도 많고 이제는 병까지 들어 저를 여인으로 대해주지 않아요.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오. 대장간 김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곁에 두고도 그 향기를 알아차리지 못하다니. 김천댁은 그의 말에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녀는 술잔을 비우고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총각은 왜 아직 혼인을 하지 않으셨어요? 대장간 김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글쎄요. 마음에 드는 여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테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의 말끝이 흐려졌지만 그 뜻은 분명했습니다. 김천댁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깥에서 갑자기 바람이 불어 창문이 흔들렸습니다. 놀란 김천댁이 몸을 움찔하자 대장간 김 씨가 자연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소? 네. 그저 깜짝 놀랐을 뿐이에요. 그러나 대장간 김 씨의 손은 그녀의 어깨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그녀의 등을 따라 부드럽게 쓸어내렸습니다. 그 손길에 김천댁은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인, 어젯밤 내내 부인을 생각했소. 오늘 부인이 올지, 오지 않을지 말이오. 저도 계속 생각했어요. 김천댁이 작은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대장간 김 씨의 눈빛에는 열정과 따스함이 가득했습니다. 김천댁은 그 눈빛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몸을 기울였습니다. 대장간 김 씨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손길은 부드러웠죠. 그는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고 김천댁은 눈을 감았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닿는 순간 김천댁은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죠. 부인, 정말 아름다우시오. 그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의 손이 그녀의 옷을 천천히 풀기 시작했죠. 김천댁은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혔지만 그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그에게 몸을 맡겼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하나로 포개졌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그러면서도 격렬하게 서로를 느꼈습니다. 김천댁은 자신의 남편에게선 느낄 수 없었던 황홀한 감각을 받았습니다. 대장간 김 씨도 이제껏 느껴본 적 없는 쾌감에 몸서리 쳤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얽혀 있었죠. 대장간 김 씨는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이마에 입맞춤을 해주었습니다. 부인의 이름은 무엇이오? 난 소월이라고 해요. 소월이, 정말 아름다우시오. 김천댁, 이제는 소월이라 불리는 그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찌 되는 거지요? 김천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오? 우리 이렇게 만나는 것이 대장간 김 씨는 그녀의 턱을 살며시 들어 올려 눈을 마주쳤습니다. 소월이,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오래전부터 포목점에서 처음 뵈었을 때부터. 하지만 저에겐 남편이 있어요. 그렇소.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소? 김천댁은 대답하지 못했죠. 그녀의 마음은 이미 대장간 김 씨에게 가 있었지만 그것을 인정하기엔 너무 많은 것이 걸려 있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우리는 천천히 가면 돼요. 대장간 김 씨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소. 김천댁은 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깊은 입맞춤을 나누었고 곧 다시 욕망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게 두 사람은 서로의 몸을 탐하며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아이고, 이러다 해가 뜨겠소. 대장간 김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천댁은 깜짝 놀라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밤이었지만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김천댁이 아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장간 김 씨가 그녀를 다시 끌어안았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 가시오. 김천댁은 웃으며 그의 가슴을 밀었습니다. 안 돼요. 남편이 걱정할 거예요. 그 사람이 당신을 그리 걱정한다면 왜 당신은 이곳에 오게 되었을까요? 그의 말에 김천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었죠. 그래도 가야 해요. 집안일도 해야 하고. 대장간 김 씨는 아쉬운 듯했지만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올 수 있겠소? 그가 물었습니다. 소월은 망설였죠.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 같은 시간에 올게요. 대장간 김 씨는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기다리겠소. 내 소월이. 김천댁은 그와 마지막으로 입맞춤을 나누고 대장간 김 씨의 집을 나섰습니다.
밤하늘에는 여전히 달이 높이 떠 있었고 길가에는 여기저기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김천댁은 자신이 한 일을 생각하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죄책감보다는 행복감이 더 컸습니다. 오랜만에 여자로서 사랑받는 기분이었고 그것은 그녀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은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김천댁은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이불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대장간 김 씨의 모습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그를 만나고 싶었고 그의 품에 안기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김천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서둘러 마쳤습니다. 남편에게는 오늘도 포목점에 일이 많아 늦게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 더 이상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포목점에 도착한 김천댁은 주인에게 몸이 좋지 않아 일찍 들어가 봐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주인은 짜증이 난 듯했지만 김천댁이 평소 성실함을 알기에 쉽게 허락했습니다. 김천댁은 해가 기울기도 전에 대장간 김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전날보다 더 가벼웠고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했죠. 김 씨 집 앞에 도착하자 문이 열리고 대장간 김 씨가 나왔습니다. 그는 김천댁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기다렸소, 소월이. 그가 말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삼킬 듯 서로의 입술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옷은 금세 벗겨졌고 다시 한번 열정적인 사랑이 시작되었죠.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날마다 계속되었습니다. 김천댁은 포목점 일을 핑계로 대장간 김 씨와 밤늦게까지 서로의 몸을 탐했죠. 그들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김천댁은 점점 더 자신의 결혼 생활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대장간 김 씨는 김천댁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소월이, 나와 함께 떠나지 않겠소? 김천댁은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떠난다니요? 그렇소. 한양을 떠나 다른 곳으로. 당신과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요. 김천댁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제안은 너무나 매력적이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많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어떻게 떠난단 말입니까? 남편도 있고 제가 갑자기 사라지면 온 동네가 떠들썩해질 텐데요. 대장간 김 씨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는 이미 계획을 세웠소. 내게 경상도 동네에 친척이 있소. 그곳으로 가면 아무도 우리를 찾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제 남편은 어쩌고요? 몸도 아픈데 어찌 두고. 소월이, 대장간 김 씨가 그녀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 이미 해줄 만큼 해주었소. 이제는 당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도 괜찮지 않소. 김천댁은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대장간 김 씨를 사랑했지만 남편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대장간 김 씨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당신이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겠소. 하지만 내 마음은 변함없을 거예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평소보다 더 열정적으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서로의 몸을 더 깊이 탐하고 더 오래 안았습니다. 어디 아프십니까? 다음 날 아침 김천댁이 아침상을 차리자 남편이 물었습니다. 김천댁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요, 왜 그러시죠? 자네 목에 무슨 멍이 들었네. 소월은 깜짝 놀라 손으로 목을 가렸습니다. 대장간 김 씨가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아, 이거요? 저번에 포목점에서 무거운 것을 들다가 부딪혔어요. 남편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월은 온종일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소월은 평소보다 늦게 대장간 김 씨의 객방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자마자 그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 서방님이 목에 난 멍자국을 봤어요. 대장간 김 씨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소. 무슨 변명을 했소? 포목점에서 다쳤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더욱 빨리 결정해야 할 것 같소. 소월이, 나와 함께 떠나주오. 내일이라도 당장. 김천댁은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몰랐죠. 남편을 버리고 떠난다면 그녀는 동네에서 소문이 다 날 테고, 그대로 있자니 이 불장난은 언젠가 반드시 들통날 것 같았습니다. 내일 대답해 드릴게요. 대장간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도 사랑을 나누었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김천댁은 평소처럼 포목점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대장간 김 씨와 함께 떠나기로 말이죠. 남편에게는 미안했지만 자신의 행복을 위해 이기적인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해걸음 무렵 김천댁은 평소보다 일찍 포목점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챙기고 떠날 준비를 해야 했죠. 그러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김천댁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대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김천댁은 불안한 마음으로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웃 안악이 그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김천댁 왔구나. 큰일 났다, 큰일. 자네 서방이. 김천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고 방 안에는 이미 남편이 차갑게 식은 채 누워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떻게 된 거죠? 김천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더니 쓰러지셨다네. 의원을 불렀지만 이미. 옆집 노인이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천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그녀를 덮쳤죠. 슬픔, 죄책감 아니면 해방감. 그녀 자신도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이웃들은 그녀를 위로했고 장례 준비를 도왔습니다. 소월은 기계적으로 움직이며 남편의 장례를 치렀죠. 그러는 동안 그녀는 대장간 김 씨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사흘째 되는 날 김천댁은 포목점에 가는 대신 대장간 김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았습니다. 소월이 걱정했소. 며칠 동안 소식이 없어서. 소월은 그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과 자신의 복잡한 감정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떠나려던 그 순간에 서방님이 돌아가셨어요. 마치 하늘이 우리를 벌하는 것 같아요. 대장간 김 씨는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요. 당신은 잘못한 것이 없소. 하지만 저는 남편을 배신했어요. 소월이 당신은 그저 사랑을 찾았을 뿐이요. 그것이 잘못된 일인가요? 김천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그의 품에 안겨 울었고 대장간 김 씨는 그저 조용히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김천댁의 울음이 잦아들자 대장간 김 씨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요? 김천댁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상이 끝나면 당신과 함께 가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대장간 김 씨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겠소.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그렇게 김천댁은 남편의 상중을 지켰고 대장간 김 씨는 그녀를 기다렸죠. 그들은 비밀리에 만나기도 했지만 예전처럼 열정적인 관계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김천댁의 마음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상중이 끝나고 김천댁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포목점 주인에게 일을 그만하겠다고 말하고는 자신의 집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새벽 그녀는 대장간 김 씨와 함께 한양을 떠났습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겠소? 마을을 벗어나며 대장간 김 씨가 물었습니다. 소월은 마지막으로 한양을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그녀의 과거가 있었고 이제는 모두 뒤로한 채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니요, 후회하지 않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동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대장간 김 씨는 여전히 대장간에서 일했고 김천댁은 작은 포목점을 열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비록 금기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진실한 행복으로 이어졌습니다. 김천댁은 가끔 한양에서의 삶과 남편을 생각하곤 했지만 대장간 김 씨와의 매일은 그 어떤 후에도 덮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입맞춤을 나누었고 창밖으로는 달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날 밤처럼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듯이. 야다마 씨의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시청하시려면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